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두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엔 오랜 지인의 아들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른바 윤석열 펀드가 개설되자마자 후원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고액 후원자 중 가장 어린 90년생 우모 씨가 경선 후보에게 낼 수 있는 최고액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우 씨는 윤 대통령이 수십 년간 알고 지냈다는 강릉의 지인, 모 전기통신업체 우모 사장의 아들입니다. 음악을 전공해 성악가로 활동했던 우 씨. 우 씨는 대통령실에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프 시절부터 수행팀에서 일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회수석실에서 각종 행사 수행 담당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윤 대통령 지인의 가족은 또 있습니다. 40년간 윤 대통령과 알고 지냈다는 강원도 동해 소재의 다른 전기통신 설비업체 황모 사장의 아들 역시 시민사회수석실 5급 행정관으로 채용돼 청년 보좌 역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들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의 설명 이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들을 만나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 어릴 때부터 잘 안다면서 대통령 후보로 따라다니며 추운데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코바나 컨텐츠 전직 직원들,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누나까지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 사퇴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떨어져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인사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자질이 부족해서 11%,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아서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인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세에 인사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치른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당선된 이도 있고 낙선한 후보도 있겠지만 모두가 선거 직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에 따라 선거 때 사용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물론 이 돈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선거비를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후보들은 당선이 먼저 아니냐, 당선되면 해결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삼선 도의원에 당선된 이기찬 의원. 폭력 전과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2015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반납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당선이 되는 게 우선이고 당선이 되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 이제 당선이 됐으니 내지 않은 선거비를 갚을 건지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손사래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의원님 당선되면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반납하실 건지. 땅 팔아 산다 그랬잖아요. 땅은 언제 파실 건데요? 부동산 내놨잖아요. 선거 전 부인의 부동산을 내놓긴 했는데 팔릴지는 의문입니다. 1억 8천 안팎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그런데 부동산 말고도 돈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신고한 현금은 1,000만 원. 반환해야 할 선거비의 3분의 1에 달하는 돈입니다. 미납금을 반납하고 선거를 아니 치르자는 그건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됐어요. 이제 더. 이렇게 선거비 반환은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나와 당선된 이 의원은 이번 선거 때 쓴 3,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미납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한종 장성군수 역시 이전 선거 비용 3,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선거에 나왔습니다. 큰 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떠받들고 일하겠다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이제 당선도 됐으니 반환할 건지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정치가 끝날 때 내가 정치 이제 그만할 때 그래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미 2016년에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끝났고 돈이 없다며 버티면 법적으로 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선거비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한 후보가 뒤늦게 미반환 선거비 일부를 기부금으로 대신 냈습니다.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얻어서 제가 이 돈을 1억 1천만 원을 변제키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같은 당에 이런 후보도 있었다고 알려주자 그제서야 고려는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것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그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 비용은 약 1억 2천만 원. 이 중 1억 900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선거비 반환 문제를 2달간 취재하면서 만난 정치인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낼 돈은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떼먹고도 이렇게 당당한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징수 책임이 있는 선관위와 세무서가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선관위와 세무서, 이번에는 선거비 반환에 적극 나설까요?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선거비 1억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 선거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미술품은 내가 평생에 내가 수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술품마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비리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아주 무식한 문화적 소양을 대변하는 거다. 이 미술품 당연히 징수 대상입니다. 선거 후 박 후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박경철 시장님 안에 계시나요? 박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징수 책임이 있는 선관위와 세무서는 여전히 몰랐다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전통품이나 미술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가 몰랐다는 재산 정보, 누구나 알 수 있는 재산 신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2,800만 원의 선거비를 내지 않고 통영시의원 선거에 나왔던 이명 후보. 선거가 끝나 납부 계획을 물었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선거 좀 떨어지신 거는 저희 그 보도 때문에. 예. 그 영향이 그 유튜브에서도 지방에서도 또 나왔고 저는 그 영향이 좀 컸다고 보지. 이 후보는 본인이 현금 5천만 원, 아들 명의로 3억 원에 가까운 주택과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는 여전히 받아낼 의지가 없습니다. 징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어쨌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조회가 안 되니까. 석 달 전 한 중견 반도체 기업의 과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취재진에게 회사 내부 회의 때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밤 10시 반 순찰차 6대에 탄 경찰관들이 충남 천안시 태조산으로 출동했습니다. 산책을 간다며 집을 나선 30대 후반의 남성이 문자로 유서를 보낸 뒤 전화기를 껐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겁니다. 추적 결과 포착된 마지막 위치는 산 중턱. 경찰은 가장 가까운 주차장부터 수색했습니다. 위치값이 저 산 중턱에 있었어요. 차를 끌고 나갔다는 것에 착안해서 여기 기지국에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은 여기로 왔죠. 여기에서 차가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천안의 중견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해온 김모 과장이었습니다. 경찰과 가족의 설득에 마음을 돌린 김 과장은 왜 이 같은 선택을 했는지를 털어놨습니다. 2013년부터 근무한 김 과장은 매년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았고 입사 5년 만에 필리핀 법인에 부임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solutions and advancement, there's none other than 현지 직원 800여 명을 총괄하는 제조 파트장을 맡았는데 부임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뒤부터 상사인 법인장의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생산 실적이 부진하다며 수십 명이 모인 회의에서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게 정상이냐고.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6시에 끝나냐고. 왜 그걸 받아들이냐고. 너는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너 누구한테 배웠어? 대부분의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 매번 회의를 녹음해온 김 과장. 녹취된 욕설과 고성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니 참고가 모자라 말았어. 너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일은 어떡할 거냐고. 내일마다 저런 얘기하면 뭐하냐고. 오늘은 뭐 할 거냐 그래서. 너 생산이어서 생산 기술이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이야? 법인장의 폭언은 점점 일상이 돼갔습니다. 뭔데 임직원이? 본인께서 회의 참석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언제 회의 참석하지 말랬어? 팀장이 때 참석하지 말라 그랬지? 왜 안 했어? 지금 다 취소하신다고. 야 이 내가 지금 그게 내가 죽으라는 미팅이야 여기? 그 사람 감정이 그냥 배설통이었어요. 본인의 감정을 저한테 이제 배설한 거죠. 필리핀 현지 직원들도 수시로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법인장의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야, 아, 진짜. 우리나라 넥슨. 아, IMS킹 디아도 챔버잖아. 막 때문이냐고. 매일매일 진짜. 폭언에 그치지 않고 보고서나 볼펜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뭐 깍티슈라든지 아니면 뭐 두꺼운 보고서나 연필, 뭐 볼펜 그런 것들을 뭐 집어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거나. 한 번은 현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법인장에게 김 과장의 가족이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법인장이 왔는데 있는데 와서 인사를 못했다니까. 우리 인상 딱 쓰면서 거기 헷돌리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결국 김 과장은 주재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 배치된 부서에서도 직속 팀장으로부터 고성과 욕설을 듣는 등 고통을 겪다 공황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소리 좀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앞에 정도 나가고 혼자 있고 기 막고 있고. 전직 법인장 강 씨는 취재팀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과장이 근무 시간에 졸거나 거짓말하는 등 불성실하게 일해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김 과장이 겪은 어려움은 가정 내부 사정 등 여러 문제가 겹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아리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대학 캠퍼스 건물 앞에서 20살 대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같은 학교 남학생을 용의자로 체포해서 성폭행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과학수사대원들이 사다리 차를 탄 채 3층 계단실 창문을 감식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이 건물 출입구 앞에서 여학생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숨진 학생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이 학생은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머리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주변에선 여학생의 옷까지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건물 앞에 바른 자세로 누워 있었고요. 머리 쪽에 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송하면서 호흡 맥박이 약해지면서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쓰러진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쯤 결국 숨졌습니다. 학생이 발견된 곳은 건물 사이길로 한밤중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대접직원이 학기중에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여기로 오진 않았어요. 경찰은 숨진 학생이 3층 창문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떨어진 경위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발생 직전까지 숨진 학생과 함께 술을 마셨던 같은 단과대 1학년 남학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습니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했을 것으로 보고 남학생이 밀어서 떨어뜨린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남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단 아래 흙 속에 갇혀 있던 새끼 고양이 4마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양이들이 있던 화단에 흙을 덮었는데 관리사무소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 지난달부터 이곳에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4마리가 털을 잡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이곳이 한순간에 흙더미로 변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땅을 파고 새끼들을 찾으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보다 못한 한 주민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사는 촬영 장비를 흙 속에 넣어 고양이가 있는지 살핍니다. 있어요? 보이는. 아, 있다. 삽으로 흙을 파 구멍을 내고 냄새가 강한 먹이를 내려놓자 새끼 고양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조사는 무려 7시간에 걸쳐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대로 방치됐다면 흙 속에서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6일, 7일 정도까지는 살기는 살아요. 이제 끄집이 내도 희망은 없죠. 그럼 누가 고양이가 있던 화단을 흙으로 덮어버린 걸까?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한 주민은 어미가 이상 행동을 보여 새끼 고양이를 찾아보자고 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지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여기 안에서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어갈 텐데 이걸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저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 무섭다,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과 함께 최근 잦았던 비로 치마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민원까지 더해지자 안에 고양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흙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손도 넣어보고 한번 두드려보고 이런 거는 다 했다고. 구조된 고양이들은 아파트 주민이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고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